엄청 거창하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실 싸이월드, 그게 바로 한국의 원조 메타버스예요. 님바 여기도 메타버스 저기도 메타버스, 갑자기 등장한 메타버스에 사상 사람들이 다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는 이 느낌. 하지만 사실 메타버스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나름 1992년 SF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해서 그 뒤로 30여 년간 수많은 자본, 인력, 에너지가 응축된 결과물이자 인류의 모든 디지털 기술이 종합 구현될 가상세계가 바로 메타버스죠. 메타의 뜻은 무엇인가를 초월했다. 버스의 뜻은 그 우주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버스거든요. 유니버스와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란 뜻이죠. 엄청 거창하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실 싸이월드, 그게 바로 한국의 원조 메타버스예요. 도토리로 미니홈피 예쁘게 꾸미고 아바타의 미니미 초대해서 놀고, 바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혹자는 메타버스를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VR 채팅단 수준이라 비판하기도 합니다. 사실 원래 시대를 앞서갔던 메타버스가 있었어요. 2003년 세컨드 라이프 이야기인데요. 유저가 500만 명이나 몰렸는데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사람들이 가상세계보단 페이스북 같은 SNS에 더 관심을 가진 데다가 PC로만 구동이 됐거든요. 또 그 당시 기술력으로 3D 그래픽을 처리하기엔 클라우드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나 싶던 메타버스는 2020년 코로나 유행을 맞아 아주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갑자기 서로 만나지 못해. 업무와 소통은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같은 가상세계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진 것이죠. 또 앞서 언급한 세컨드 라이프가 겪었던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된 상태라 제대로 붐이 일었죠.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각자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데다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요. 저자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4가지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울 세계. 다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구글어스 이용해 보신 적 있죠? 내가 사는 동네 지역의 정보가 그대로 앱에 나오잖아요. 실제 세계의 정보가 그대로 반영된 디지털 세계가 거울 세계라는 거죠. 이 거울 세계는 라이프 로깅으로 발전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정보나 경험을 디지털 세계에 기록, 공유하는 거죠. 삼성 스마트워치나 애플워치를 통해 막 심박수 재고, 걸음수 기록되고, 이런 것도 라이프 로깅이에요. 이어서 세 번째는 증강현실. 한때 엄청 유행했던 포켓몬고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죠. 영화 킹스맨에서 그 선글라스 쓰니까 없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회의했던 장면 아시나요? 그것도 증강현실의 한 예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가상세계인 버추얼 월드. 컴퓨터로 구현된 3D 공간에 나를 대신한 아바타가 있는 것. 로블록스, 제페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크게 게임형과 소셜형으로 나뉘어요. 게임형 플랫폼에는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등이 있고, 소셜형 플랫폼에는 제페토, 호라이즌, 이프랜드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로블록스와 제페토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로블록스. 일일 활성 사용자 수 DAU가 4,700만여 명인 게임 플랫폼으로 레고 형태의 아바타가 수천만 개의 게임방에서 노는 거예요. 자유도가 굉장히 높고 코딩도 쉬운 편이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게임을 만들 수 있죠. 내가 만든 게임에 이용자가 접속할 때마다 나에게 일정 비율이 배분되는 가상경제 시스템이에요. 게임 내에 쓰이는 아이템을 만들어 팔아도 제품 금액 30% 인센티브로 지급해줍니다. 이렇게 번 수익을 실제 돈으로 환전할 수 있어서 미국에선 이렇게 번 돈으로 부모님 빚을 갚아드린 초등학생까지 나올 정도였죠. 다음은 제페토.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 그 자회사 네이버 Z가 개발한 3차원 아바타 앱으로 2022년 3월 현재 한국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이자 2021년 3분기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2억 4천만 명. 이 중 90%가 해외 이용자, 80%는 10대 이용자예요. 가상 공간인 제페토 월드에서 만나 게임도 하고 소통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노는 거예요. 일종의 놀이터 같은 거죠. 앞서 언급한 플랫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데요. 각 플랫폼에서 생산자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제페토의 경우 크리에이터로서 아이템을 제작하거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시적 아바타 꾸미기 좀 좋아했다면 아마 아이템 제작에 솔깃하실 거예요. 제페토 크리에이터 렌즈의 경우 지금까지 130만 개 이상의 아이템을 디자인, 매월 1,5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아이템으로 아바타를 꾸민 뒤 상황에 맞는 표정과 포즈를 지정해 화면을 촬영한 다음 이어붙이면 제페토 드라마를 만들 수 있죠. 이미 유튜브엔 조회수가 높은 제페토 드라마가 여럿 올라와 있어요. 주 사용자가 10대인 만큼 학교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드라마가 인기가 많죠. 로블록스의 경우 게임 개발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나만의 게임을 좀 만들고 싶었다면 솔깃하실 텐데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데 서버 비용 제로,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iOS, 엑스박스까지 한 번의 코딩으로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홍보하기에도 퍼뜨리기에도 매우 편리하죠. 2022년 3월 현재 전 세계 950만 명의 개발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누적 개발자 수익은 6,13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메타버스가 마냥 좋은 얘기만 오가는 건 아닙니다. 비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직 현실을 완벽하게 대체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마치 메타버스에 당장 올라타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자극한다는 거죠. 여기서 메타버스는 bullshit, 개소리다라는 제목의 해외 칼럼이 실리기도 했어요. 후각, 촉각 기술도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데 가상세계가 현실을 대체한다? 시기상조라는 거죠. 지금으로선 그냥 인터넷이랑 다를 게 뭐냐는 겁니다. 또 메타버스가 아직까진 미지의 디지털 세계다 보니 디지털 범죄들이 고스란히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와 통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가상세계에선 성별, 나이, 신분을 다 속일 수 있다 보니 더 범죄가 만연해지기 쉽다는 거죠. 메타버스가 글로벌 기반이다 보니 해외 범죄자를 잡기도 처벌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 외에도 타인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도용해 판매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 6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더욱 소외되어 세대 간 디지털 격차가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책 메타버스 3.0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다가올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고로 전에 다뤘던 NFT도 메타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당장 30년 전만 해도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니거나 인터넷을 한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됐죠. 스마트폰이 싫다고 스마트폰의 시대를 막을 순 없듯 메타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메타버스의 시대를 막을 순 없어 보여요. 다만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급함은 잠시 내려놓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무엇이 가능할까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림바였습니다.